안녕하세요. 전 딸 하나를 두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고 화목함이 더 가득 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반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물론 아이 탓은 아닙니다. 단지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진실이 출산으로 하여금 드러난 것뿐이죠. 흔히 부모님과의 마찰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부모인데, 그래도 엄마인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고민 끝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털어놓고 이제 그 기억은 묻어두고 살아가려고요. 저는 홀어머니 슬하에서 큰 외아들입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부터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고 저 역시 그런 어머니께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살았어요. 그렇게 제가 성장하고 취업을 하고 또 너무나도 아름답고 착한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사실 홀어머니 및 외아들이라는 게 쉽지 않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흔쾌히 저와 결혼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아내가 먼저 나서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그런 며느리를 맞이해 어머니도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어머니 집에서 신접살림을 차렸고 맞벌이를 하다 보니 생활도 생각보다 여유로웠죠. 바쁜 저희 대신 어머니가 살림을 신경 써 주시기도 하고 아내도 틈날 때마다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에 저는 매일매일이 흐뭇했어요. 왜 만화 영화 보면 아빠들이 싱글벙글하며 기대에 가득 차 퇴근하곤 하잖아요.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달까요? 매일매일 퇴근하는 길이 즐겁고 기대가 됐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두 여자가 사이좋게 절 맞이해주는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만 같았어요.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아내가 노력하는 모습도 너무 좋았죠.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옛날부터 갑각류 알레르기가 심한 편이셨는데 아내는 그 사실을 몰랐던 터라 새우 동그랑땡을 만들어 저녁상에 올렸던 겁니다. 냄새나 식감으로 새우가 느껴질 정도는 아니고 정말 미량이라서 저랑 어머니도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날 새벽에 갑자기 어머니 입술이며 얼굴이 퉁퉁 붓기 시작하고 호흡도 힘들어 하셔서 응급실에 가고 나서야 저녁에 먹은 동그랑땡이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내는 당황을 한 건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절부절하는데 침대에 누운 어머니가 아내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그렇지 뭐. 아유, 내가 미리 말을 했어야 되는데 괜히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걱정하지 마라, 아가. 알았지? 많이 힘드실 텐데 그 와중에 제 아내를 신경 써주시는 어머니 말씀에 제가 다 마음이 울컥할 지경이었어요. 그 후 아내는 저에게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를 꼼꼼히 묻더군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게 있냐면서 말이에요. 뭐 그런 걸 다 묻나 싶기도 했지만 그만큼 어머니랑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아내의 모습에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주말이나 혹은 제가 좀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일부러 데리고 나와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러 가고 그랬는데 언제나 외출은 2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아직 아내가 살림이 처음이라 덤벙거리는지 항상 어머니께 전화가 오곤 했거든요. 그런 날도 있었어요. 영화를 보러 들어갔는데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영화 시작한 지 이제 1시간도 안 된 시점이었고 오랜만에 데이트라 나중에 보면 되지 하고 말았는데 정말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동이 울리길래 뭔가 싶어 짜증도 나고 회사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 싶어 살짝 나가서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전화를 통이 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집에 무슨 일이 났구나 싶어서 정말 깜짝 놀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얘.
아유, 미안하다. 너희 오랜만에 나간 건데. 아니, 지난번에 네가 외국 출장 갔다 오면서 사준 시계 있잖니. 그게 갑자기 안 보이지 뭐니. 새아기가 청소하면서 어디 치웠나 해서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아, 그거 이따가 집에 가서 같이 찾아드릴게요. 그래. 아유, 근데 나는 내 물건 없어지면 이렇게 가슴이 쿵쿵 내려앉고 그래. 집에 도둑 든 걸까봐 무섭기도 하고, 이 넓은 집에 혼자 있으려니 또 무슨 일이 날 것도 같고. 알겠어요. 그럼 일단 혜연이한테 물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저는 극장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소곤거렸어요. 혹시 어머니 시계 치웠어? 지금 그거 찾으신다는데. 시계? 무슨 시계? 어머님이 시계가 있으시던가? 난 못 봤는데. 그 와중에도 휴대폰은 계속 진동으로 울리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아챈 아내는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영관 밖으로 나온 저는 아내를 붙잡았어요. 아니야, 영화 마저 보고 가자. 당신 보고 싶어 했던 거잖아. 됐어. 우리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전화 올 텐데 뭐. 집에 가서 시계나 빨리 찾자. 아내에게 좀 미안했지만 어머니가 워낙 아끼시는 거고 또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는 걸 알다 보니 사실 저도 그냥 집에 가는 게 마음이 편하긴 하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3시간 동안 셋이 온 집안을 다 뒤지고 나서야 시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싱크대 서랍에 있더군요. 아내는 그게 왜 거기 있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아유, 네가 청소하다가 놓고 깜빡했나 보지. 찾았으니까 됐다 하면서 시계를 갖고 들어가셨죠. 어쨌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으니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또 그런 일도 있었죠. 일하다가 아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내는 손가발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울먹이고 있더군요. 어머니는 제가 집에 도착하자 제 아내를 보며 눈물 지으셨어요. 아유, 어쩐다니. 저 고운 피부에 흉터라도 남으면 내가 주의를 줬어야 하는 건데 어쩌다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괜찮다고 나중에 하라고 하는데도 글쎄 제가 굳이 사골고 온 걸 베란다에서 시킨다고 하지 않니. 들통 들고 가다가 치발에 떨어뜨려서 엎었어. 아유, 내가 할 걸 다쳐도 내가 다쳤어야 되는데 어쩌니. 미안하다, 미안해. 그렇게 눈물 짓는 어머니를 저는 꼭 안아드렸어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시뻘개진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며 어머니! 하고 소리치더군요. 그러자 어머니는 황급히 아유, 그래, 내가 보기 싫을 만도 해. 괜히 내가 사고를 고와가지고. 일단 너희끼리 쉬고 있어. 난 방에 가 있으마. 아가 너무 화나도 이 시엠이 너무 원망하지 말고 내가 미안해. 라며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자기 걱정해주는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는 아내가 야속하기도 해서 한마디 했어요.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자기 걱정해 주시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많이 아파? 나랑 다시 병원 갈까? 아니면 약 줄까? 걱정? 누가? 누구를? 어? 아, 됐어. 당신이 뭘 알아? 됐으니까 그냥 나가. 가서 어머님이랑 하하호호 하든 친구들을 만나든지 하라고.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어. 전 아내의 그 말에 어딘가 찝찝하긴 했지만 거실로 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갔고 다음 날 저는 아내를 데리고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았어요. 정확한 상태가 궁금해서요. 그런데 아내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어제 응급처치는 다 해드렸지만 환자분은 일단 부상 정도가 심합니다. 화상이 같이 있고 새끼발가락은 골절되기까지 해서 다각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당분간은 다친 부위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 쉬면서 회복에만 집중하시고요. 아내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뭘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며 회복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에 뜨거운 국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국물 요리 자체를 못 먹더군요. 국밥이며 찌개며 하물며 국물이 자작한 볶음 요리까지. 저와 어머니는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 항상 마른 반찬 위주로 식사를 하면서도 조금씩 심리적 상처를 감싸 안아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어머니는 분명 아내를 살뜰히 챙겨주고 계신데 아내 반응이 좀 무덤덤해야 할까? 감흥이 없다 해야 할까? 그래서 슬쩍 말을 건네봤죠. 아니, 요즘 무슨 일 있어? 어머니 말씀에 별로 대꾸도 안 하고 분위기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 아직 예약 날짜까지 남긴 했는데 우린 내일이라도 병원 가볼까? 아니, 어머니 말이야. 아니야, 됐어. 아내는 그 말만 남기고 침대에 돌아 누워 버렸어요. 아무래도 몸이 아프니까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어 저도 더 이상 뭐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다만 다음날 출근하면서 어머니한테 아내를 좀 더 잘 부탁한다고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릴 뿐이었죠.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혜연이가 어머니랑 있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응, 그렇지. 그게 왜? 저 없는 동안 혜연이 좀 잘 부탁드려요. 요즘 몸이 좀 힘든가 봐요. 제가 잘 챙겨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유, 그래, 그래. 걱정 말고 넌 얼른 출근이나 해. 내가 새애기랑 얘기도 해보고 잘 보살펴 줄게. 저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했을 때쯤이면 아내 기분이 좀 좋아져 있겠지. 어쩌면 싱글벙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싱글벙글 웃고 계셨지만 아내는 방에 들어가 있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자 어머니는 후다닥 현관으로 나와 제 옷과 가방을 받아주시고는 아유, 고생했다 하며 맞이해 주셨어요. 네, 근데 혜연이는요? 아, 아까 피곤했는지 방에 들어갔다. 자는 거 아닐까? 그렇게 방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불도 안 켠 채 깜깜한 방 안에서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제가 아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불안감이랄까 위기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엄습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왜 그래? 우리 분가하자.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우리 분가하자. 어? 원룸이라도 좋아. 어디 지하방이라도 좋아. 제발, 제발 분가하자. 나 좀 살려줘. 저는 도대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내를 진정시키며 말했죠. 혜연아, 우리가 당장 분가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네가 먼저 어머니 외로우시니까 모시고 살자고 했었잖아. 애기 나오면 애기도 봐줄 사람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어?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더군요.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알아. 많이 아프고 힘들지. 내가 더 노력할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알겠지? 그렇게 밤새 아내를 안고 토닥이며 겨우 달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부상은 조금씩 호전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사이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도 아내에게 많은 신경을 쏟아부으며 노력했지만 출산이 다가올수록 아내는 점점 예민해졌고 행동도 많이 거칠어졌어요. 임신하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죠. 어머니도 임신하면 원래 그럴 수 있다고 애 낳고 나면 달라질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출산 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의 성별을 알면
아이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긴다던데 어쩐지 제 아내는 반대였어요. 임신 20주가 다가올 때쯤 병원에서 아유, 아기가 엄마 닮았네요. 아주 미스코리아 나가도 되겠네. 라고 언지를 주셔서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부터 딸을 위한 출산용품을 쇼핑한다거나 혹은 태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떨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어딘가 초조한 모습이었죠. 저는 그게 그냥 출산이 처음이라 두려워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밤마다 배도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동화책도 읽어주면서 태교에 동참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화를 내거나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임신해서 힘든 거 안다고 토닥였고 제 딸아이와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아내를 보살폈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출산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아내를 쏙 빼닮은 예쁜 딸아이가 탄생했죠. 가족 분만실에서 초조하게 아내 곁을 지키고 있던 저는 간호사님이 전해주는 아이를 안아들고는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내도 저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와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빨리 손주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원래 가족 분만실이라 같이 들어오셔도 되는데 어른들이 같이 들어오면 아내 불편해서 안 된다며 굳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손주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어 제가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더군요. 아이가 신생아실로 이동할 때까지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고 아내는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호곡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아이를 보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서로 손을 부여잡고 감격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축하드립니다.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네요. 경사가.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다 사돈께서 예쁜 우리 며느리 낳아주신 덕분입니다. 며느라이가 예쁘니 손녀도 이렇게나 예쁘네요. 다른 아이들 사이에 있어도 벌써부터 혼자 빛이 나니 이를 어쩌면 좋답니까? 하면서 하하호호 웃음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가 흘렀죠. 그렇게 병원에서 출산을 마치고 며칠의 입원이 끝난 뒤 아내와 아이는 집 근처 산후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아내가 반대했거든요. 아내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자기는 누워있고 시어머니가 꾸준이라며 산후조리 해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다들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해요. 거기서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고 해서 조리원 가는 게 더 낫대요. 라고 둘러대며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도 이해하셨고 저는 2주간 회사, 조리원, 집으로 가며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인지 아내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왜 그래? 왜 그렇게 얼어 있어? 집 오랜만이라 그래? 어? 아, 그냥 좀 갑자기 어색하네. 긴장도 되고. 아유, 긴장할 게 뭐 있어. 우리 집인데. 얼른 들어가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저희 방에 아기 침대도 놓고 모빌도 달고 예쁘게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아유, 이걸 언제 다 하셨어요? 저한테 시키시지. 혼자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 갖고 뭘 할미가 돼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예쁜 손녀가 세상에 또 어딨다고 하며 어머니가 저희 딸의 뺨을 문지르려 하자 아내가 자기 몸쪽으로 거칠게 아이를 당겨 안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 저 사람이 아직 좀 예민해서 그런가 봐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다, 아니야. 원래 애 낳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가 잘 보살펴줘.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이따 갖다 줄게. 네, 알겠어요. 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이미 아이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기,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손녀 한번 만져보려고 하시는 게 그렇게 고가웠어?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걸자 아내는 인상을 쓰며 일어나더군요. 왜? 왜 만지는데? 만지는 이유가 뭔데?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첫손녀라고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웃기고 있네. 그거 다 쇼야. 쓸데없는 기집애 가졌다고 매일같이 구박하던 게 누군데? 구박? 누가? 어머니가 그랬다고? 너 아무리 애 낳고 예민해졌다고 해도 할 말 안 할 말은 좀 가려해. 왜 사람을 모함해? 너 챙겨주신다고 미역국까지 끓여놓고 기다리시는 분을. 미역국? 누가 먹는데? 뭘 넣었을 줄 알고 어떻게 먹어? 나 그 미역국 안 먹어. 절대 안 먹을 거니까 방 근처에도 가져오지 마. 아내는 씩씩대고 있고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르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작은 상에 미역국 한 그릇과 밥 한 그릇을 올려서 말이죠. 아이고 얘 배고프지? 원래 모유수유하면 시도 때도 없이 허기지고 그래. 밥 한 숟갈 뜨고 잠을 자든 쉬든 해. 그래도 몇 주 만에 집에 왔는데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어쩌니? 그래도 내가 제일 좋은 완도산 미역이랑 한우 특등급으로 끓여온 거니까 맛은 괜찮을 거야. 어머니는 웃으며 아내 앞에 상을 내려놓으셨고 아내는 씩씩거리며 어머니를 노려보다가 급기야는 미역국 그릇을 들어 벽에 던져버리더군요. 저도 어머니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나 먹어. 나한테 그 더러운 거 들이밀지 말라고. 어머니한테 꽥 소리를 지르자 아이는 까무라치게 울고 어머니는 본인 가슴을 팍팍 치시며 통곡하시더군요. 전 그 모습에 눈이 돌아 아내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휴대폰을 꺼내들고는 무언가를 재생하더군요. 너, 네 남편한테 분가하자고 했니? 이 근본 없는 게 어디서 분가 타령이야, 분가 타령이? 네가 분가하면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거 아주 착각이다 너. 어디 감히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들어? 한 번만 더 내 귀에 그런 소리 들려봐. 그때 네 몸뚱아리를 죄다 분질러 놓고 말 테니까. 쓰잘데기 없는 기집애 하나 가져놓고 뭔 몸이 그렇게 무거워? 꼭 지 같은 거나 낳겠지. 아유 그걸 어디다 써. 지 엄마 닮아서 손도 느릴 텐데. 아유 그건 크자마자 집안일 교육부터 시켜야지. 아 빨리 안 일어나? 빨리빨리 움직여. 나 때는 애 갖고 밭일도 했어. 자궁 약해서 유산기 있는 게 뭔 유세라고 하루 종일 누웠어. 늙은 시애미 수발을 받으려고 들어. 기집년 하나 낳고 끝낼 생각 마라.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대는 이어야지. 아들 낳을 때까지 넌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임신이나 해. 알았어? 전부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다만 녹음된 음성 속에는 제가 그동안 사랑했던 누구보다 존경하고 제게 너무나 인자하셨던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뭘 믿어야 하는지,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죠. 당신 출근하면 정말 매일같이 친구들 불러 잔치하고 그 준비며 뒤처리는 다 내 몫이고 낡아졌다고 쓸데없는 게 들어왔다고 구박하고 우리 애까지 욕하는 당신 엄마 정말 진절머리나. 아내는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왜 다쳤는지 알아? 그거 당신 어머니가 시킨 거야. 내가 무겁고 뜨거워서 지금 혼자 옮기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젊은 게 뺀질거리기나 한다고 헛소리 말고 당장 베란다에 내놓으라고 소리쳐서 사골국 담긴 들통 옮기다가 손잡이 부러져서 내 다리에 떨어진 거라고.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고 어머니는 당황하는 눈빛으로 손을 내저으시더군요. 아니 저게 미쳤나? 예, 쟤 애 낳고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 제정신이 아니야. 믿지 마. 쟤 정신병원 보내야 돼. 정신병원 전화번호가 몇 번이지? 그러자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던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아들 앞에서만 잘해주는 척, 좋은 시어머니인 척. 그 두 얼굴에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새우 사와서 나보고 새우 동그랑땡 만들라고 시키더니 그거 먹고 응급실에 실려가질 않나.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밥도 안 준다고 욕하고 다니질 않나. 사람 피 말리려고 작정했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데? 왜? 저는 그제야 상황이 파악됐어요. 그리고 제 분노의 화살은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사실을 눈치챘는지 뒷걸음을 치며 당황하시더군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내 말 좀 들어봐라, 어? 저는 그 순간 아내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아이를 안아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너 어디 가니? 나랑 얘기 좀 하자니까. 됐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믿었는데, 얼마나 존경했는데. 미안하다. 미안해. 넌 나한테 아들 그 이상이었어. 혼자 너 키우면서 의지도 했고, 넌 내 아들이자 남편 같은 존재인데, 제가 들어와서 널 뺏어가 버렸잖아.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너무 질투가 나고 미워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머니 정상 아니에요. 더 이상 제 와이프, 어머니처럼 무서운 사람이랑 살게 못해요. 저희 나가 살게요. 연락처도 바꿀 거고 주소도 안 알려드릴 테니까 찾지 마세요. 짐은 나중에 사람 보내서 가지고 갈게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바람으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처가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처가댁에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놨죠.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맞을 각오까지 하고 갔습니다. 지 마누라가 그런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몰랐던 제가 제 자신도 이렇게 한심하고 화가 나는데 장모님 장인어른은 어떠시겠냐 싶어서요.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은 모든 사실을 들으시고는 뒷목 잡고 기함을 하시더니 제 등짝을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반면에 장인어른은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이제 알았다니 다행이고 이제라도 내 딸 지켜주겠다니 또 다행이고 이렇게 자기 식구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내 사위라 다행이네. 그래도 어머니인데 후회하진 않겠나? 후회 안 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래. 둘이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우린.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얻어서 다시 시작해봐. 정말 처음부터 다시. 알겠지? 따뜻한 장인어른의 말씀에 저는 한참을 울었고 그렇게 저희의 신혼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겪은 일로 인해 아내는 그때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때때로 그때 힘들었던 기억을 꿈으로 꾸거나 이유 없이 불안해져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래도 딸아이 키우면서 좋은 엄마로 좋은 아내로 잘 버텨주고 있어서 제가 너무 고마워하고 있고요. 집에서 나온 뒤로 어머니와의 연락은 모두 차단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딱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딸 예방접종하는 날이라 주말 오전에 나갔다 오는데 저희 집 문 앞에 어머니가 서 계시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아내와 아이를 막아섰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유, 창호야. 어떻게 천륜을 저버리고 살려고 그러니?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일단 아내와 아이를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이어갔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내가 그동안 혼자 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 진짜야. 내가 새애기한테 너무했다. 잘못했어.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이제 안 그럴게. 진짜 친엄마처럼 잘해줄게. 우리 손녀한테도 내가 할미 노릇 제대로 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니?
내가 뭐든 하마. 각서라도 쓰라면 쓰마. 어머니는 정말 작정한 듯 결연한 말투로 말씀하셨지만 어쩐 일인지 저는 고민조차 되지 않더군요. 오히려 어머니가 그럴수록 제 생각은 굳어져 갔어요. 여기서 약해지면 내 아내가 내 아이의 지옥이 시작된다. 그래서 저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다시 같이 살 생각 없어요. 아유, 그럼 연락만이라도 좀 받아. 이러다 이 엄마 혼자 죽기라도 하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렇게 약하신 분 아니라는 거 알아요.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면 또 이사 가서 숨을 수밖에 없어요. 찾아오지 마세요. 연락할 일 없겠지만 제가 연락할 때까지 저희한테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그 말만 남기고 어머니를 아파트 입구까지 억지로 끌고 나가 택시 태워 보내드린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후레자식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인연을 끊을 수 있냐면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질 않습니다. 적어도 아내의 치료가 끝나고 아내가 정말 다 회복돼서 이제 괜찮다고 하기 전까지는 어머니랑 연락할 생각도 다시 같이 살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는 거잖아요. 다행히 장모님 장인어른이 잘 챙겨주셔서 저도 아내도 이제는 조금 편안해진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것도 바로 제 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더군요. 여러분, 아내가 갑자기 힘들어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면 한 번쯤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그걸 하지 못했던 게 아직도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미안함을 평생 가져가야겠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가장 아닐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